다수의 인명피해를 냈던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더욱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향후 재판의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제주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유행이 번지면서 덩달아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제주도는 다이빙 금지 방안까지 추진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주제 시청역 역주행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게 지난 1일이었는데요. 추가 수사를 해보니까 검찰도 역시나 경찰이 결론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냈네요. 네,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미숙, 그러니까 가실로 인해서 이런 사망 사고 그리고 치상이라는 결과가 야기됐다라는 최종적인 의견으로 구속 기소한 상황입니다. 예. 정확한 그 법 적용은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상 이제 치사 그리고 네. 치상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고 네네. 운전자가 주장하는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말을 듣지 않았고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근거가 없고 신빙성이 없다라는 수사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검찰 쪽에서는 별도로 자동차 포렌식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 국가수의 사고 차량에 대한 실험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운전자가 그동안 급발진을 주장해 왔었는데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적 기법에 의해서 검사를 진행했고 그 네. 과정에서 운전자 측, 그러니까 피의자 측에서 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지하 주차장을 나올 때부터 급가속이 이루어졌고 급발진이 있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차량을 검사를 해봤더니 이 역주행 무렵부터 이제 급속도로 이제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운전자 말과 차량의 어떤 속도 그 당시 음향이 불일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전자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설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진공 배력 장치라는 것이 고장이 나서 작동에 결함이 있었다고 운전자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 진공 배력 장치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제동 등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이 실험 결과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제동 등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측면에서는 운전자 주장과 또 객관적인 정황이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발에 찍혀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가속 페달의 문양이라든가 예. 속도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블랙박스 CCTV를 모두 종합했을 때는 결국엔 운전자가 오인해서 착각해서 가실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고 예. 그 역시도 그냥 밟은 게 아니라 99% 또는 0,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강하게 짧게 이런 식으로 밟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가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수사 결과입니다. 네, 어쨌든 검찰, 경찰 모두 엑셀레이터를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는 과학적인 수사도 나왔는데 결과도 나왔는데 가해 운전자는 끝까지 본인은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고 엑셀레이터 작동이 잘못된 거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재판이 있잖아요. 이런 주장을 꺾지 않게 된다면은 재판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 단계에서는 부인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있다고 본다면 다투는 거죠. 본인도 억울하다, 이 차량 상태가 이상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법원 단계에서는 양형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 앞에 가서 자백을 할지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 굉장한 고심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무죄를 받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워낙에 큰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향후에도 급발진 주장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수사 단계에서 주장했던 진공 배력 장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수의 차량을 가져가서 이것을 고장난 상태에서 또 실험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주장해서 무죄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겠다라는 수사기관의 의지로 수사 단계부터 이런 과학적인 실험을 한 겁니다.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보여서 무죄 가능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검찰 쪽에서 운전자에게 적용한 혐의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통사고 처리법상 과실치사 그리고 치상죄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처벌 소위를 예상을 해봤을 때 경합범 가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민 정서와는 미치지 못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네.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의무를 잘 지켜서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교통규칙도 잘 지켜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엑셀과 브레이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동장치에 오류를 발생시켜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예, 예. 가실로 이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가실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특례법상 최저 법정형을 5년 이하로 설정을 해놓은 우리나라의 법정형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가실에 의한 것이고 누구라도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징역 5년 이하라는 것이 합리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 검찰, 수사한 검사도 법률 개정에서 가중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되어 있고 대법원 양형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네.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죄로 이제 처벌을 하는데 경합범 처리라면 또 2분의 1 가중해서 7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는요? 예. 그러니까 5년 이하 7년 6개월이 최대라는 측면에서는 또 네. 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은 감형돼서 나오지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군요. 법정형 자체를 높여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피해의 정도를 감안해서 법정형을 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처럼 어쨌든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냈고 큰 사고가 됐기 때문에 어떤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해선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보완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이하는 너무나 이렇게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한 죄책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상한을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7년 이하, 10년 이하로 규정을 하되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있어서 다중 인명 피해에 대해선 가중 요소를 삼거나 또는 이 다중 인명 피해의 경우에 굉장히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중과실이 아닌 뭐 경과실인 경우에는 좀 감형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 상당한 재량을 허용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딱 상한선이 못 박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피해가 발생해도 판사님이 엄중하게 처벌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상한을 높이고 좀 다양한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간을 좀 넓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SNS에 여행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네.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2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한 명은 또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네. 다이빙을 하다 보면 이 밑에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고 그 다이빙하는 사진을 인생샷으로 찍는 어떻게 보면 SNS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유행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워낙에 제주도가 해변이 아름답고 네. 또 저렇게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입니다. 그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대 다른 사람이 저기서 다이빙하는 사진을 보고 따라했는데 나는 수심이 1m 있을 때 했다면 목이 그대로 꺾여버리거나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저기가 해변가가 워낙 많다 보니 일일이 뭐 경고 표시라든가 안전관리요원을 모두 배치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관광 지역이 아닌 데서도 저렇게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숨까지 걸고 다이빙을 해서 사진을 찍는다.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그 사건들을 좀 보면 저녁에 밤늦게 술을 마시고 이제 약간 좀 혼미한 상태로 그렇게 막 그 취기에 뛰어들었다가 이렇게 다치는 사례도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밀물 썰물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밤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밤늦은 시간에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변가 가시면 밤늦게 술 먹은 사람은 입장하지 못하도록 안내 표시판도 다 있고요. 네. 아예 다이빙을 금지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관광객들이 이 관광이라는 여행을 왔다라는 피서를 왔다라는 그 흥분감에 다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제가 본 사건 중에는 친구들끼리 가서 앞 친구들은 다 다이빙을 안전하게 했고 목숨에 이상이 없었는데 네, 네.
다른 친구들은 사고가 나는 겁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서 안전했다고 내 목숨도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다이빙 같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안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안전사고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SNS에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이빙 인증샷 유행이 번지면서 더 멋진 포즈를 취하면서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여러 해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주도에서도 다이빙 명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사망 사고까지 나오니까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연안 해역 19개소에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42명의 안전관리 요원 또 연안 해역에는 385명까지 이제 추가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 모든 것이 인력이 들어가고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수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고 안전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아무리 계도하고 하더라도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위법 행위예요, 벌금 사안이에요라고 적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위원회 지도 행위이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처벌이나 규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닌데 그래도 시민들, 국민들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노력해서 순찰을 돌고 안전위원도 배치하고 119 시민 구조대도 늘린다라는 것인데 네. 밤중에 이분들 돌아다니면서 호루라기 불고 안내하시는 분들 봤을 거예요. 근데 꼭 보면 내 맘대로 내가 관광하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런 일들도 있어서 이런 사망 사고나 굉장히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좀 이거를 귀 기울여서 누구라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네. 특히 해안가는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이분들 지도에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왔던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 확정을 받은 건데요. 1심에서 보니까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항소심에서 거쳐서 유죄 나왔고 대법원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배드 페어런스라는 양육비 해결 모임의 대표입니다. 일단 올린 글을 보면 이 사람이 뭐 어디 스키 강사였고 파렴치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1심의 주요 쟁점은 뭐 허위 사실이냐, 허위 사실의 인식 가능성이 있었느냐, 공익적 목적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쟁점으로 다퉜고 2심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유죄라고 보고 개인 또는 한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터넷상에 신상에 공개되고 비난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유죄가 나왔고 예.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사적 제재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현의 수위도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표현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직업을 특정하거나 또 이 사람에 대한 반론권을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도 일부는 있었겠지만 또 이 네.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 또한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방임하거나 방치하면 이분들의 공익적 목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겠네요. 지금 시간을 지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정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신상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이제 법에 의해서 공개하라는 것이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만취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BTS의 슈가 씨 곧 소환 조사를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동일한 기준 어떤 좀 의미라고 보십니까? 경찰의 공보 규칙, 그 수사 준칙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포토라인은 원칙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상 세우지 않는다. 다만 또 이렇게 취재진들이 몰려왔는데 일부러 숨겨주거나 가려
가려주진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예의적으로 포토라인을 세우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 피의자들처럼 이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취재진들의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경찰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오거나 야간 시간에 불러가지고 언론 취재를 피하게 한다면 특혜 시비가 벌어질 것이고 그렇죠. 또 저렇게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생명인 대중 가수를 또 공개된 장소에서 너무 많은 또 그 취재를 당하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 아니냐 이 균형 감각에 맞추어서 이제 기존의 피의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장면을 취재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뭐 어쨌든 슈가 씨가 그 경찰 나서게 되면 더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릴 텐데 지금 경찰 조사 앞두고 이게 보니까 또 다른 의혹이 나왔더라고요. 번호판 미부착한 거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계속 나오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혹 수준입니다. 아직 이게 번호판을 이제 그 부착을 하거나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네네. 실제로 신고 대상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가태료 사안이고요. 그리고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태료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점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